제가 이제 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은 하나 뽑으면 ISM 제조업 지수를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ISM이라는 회사에서 협회에서 그 각 회사마다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매 관리자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물건, 야, 이거 A라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필요하니까 빨리 사와.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빨리 사오고, 아, 이건 남으니까 천천히 사오고, 사람이 이만큼 뽑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뭐 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면 주문이 얼마나 밀려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서 그 질문을 종합해서 숫자로 딱 나오는 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선은 그 페이지를 보시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자, 고객의 재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97년도부터 나와 있는 자료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 시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지수를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져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승희님한테 주면 승희님은 그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승희님이 A라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 줄 물건이 없어. 그리고 빨리 달라고 난린 거예요. 승희님, 아니 이효석 팀장님 이거 물건 주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줘요? 빨리 좀 갖다 줘요.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고객의 재고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리다. 고객은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만들어줘야 하는 물건은 쌓여만 갑니다. 이게 뭐냐면 수주 잔고 지수라는 건데 내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끊고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놓은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은 그 물건 달라고 난리. 나는 지금 만들어야 되는 물건은 쌓여만 가요. 지금 아직도 지금 만들 게 많아. 네.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물건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생산 지수라는 건데 지금 물건 만들기 쉬워요? 괜찮아요? 뭐 문제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가져오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지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승희님은 달라고 난리야.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 이만큼 쌓여있어. 만드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은 또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많이 뽑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재고나 아니면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꼬였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승희님은 달라고 난리. 나는 지금 물건 못 만들어서 난리.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람을 많이 뽑아서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뽑지는 그런 말라고 그러고 또 막 이러니까 일손은 부족해.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밀가루는 안 와. 양파는 또 비싸. 이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맞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지금 꼬여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하고 누나입니다. 이분들. 네. 블라드 형 그리고 블레이너드 누님. 이분들이 연준에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세요. 회의할 때마다 모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2분이요. 그 12명 중에서 가장 도비시한 분들이에요. 가장 도비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야.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부양책 써야 돼. 괜찮아 이렇게 따뜻하게. 동글동글하게. 그 반대는 뭐라고 그랬지? 코키씨. 그래서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야, 이게 아니고 지금 금리 빨리 올려야 돼. 막 테이퍼링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반대쪽에 계신 이 두 분이었어요. 어제 이 두 분이 말을 바꿨습니다. 약간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안 되는데.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미국 고용 시장이 보이는 것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용 시장이 지금 회복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긴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상해요. 이상해.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분도 제가 이제 이분은 어떻게 소개해드리냐면 이제 금발의 미녀인데 이분이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에 내년에 의장에서 내려오신다면 후임 연준 의장이 되실 분이에요. 더 유명해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 비둘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그 옐런 장관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였는데 이분도 어제 뭐라고 하냐면 경제가 양방향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방향의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너무 좋아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위험하다. 근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무슨 경제가 상황인 너무 거죠? 위쪽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항상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부양책을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던 분이 말을 바꿨다.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아까 이제 블라드 형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인 규모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인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찾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게 2020년에 보시면은 숫자를 보시면 5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자 일자리를 구합니다. 구인 광고를 내 가지고 구인자 수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10명인데 놀고 있는 사람이 50명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일을 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 지금 엄청 많이 실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낮아져서 1.2배까지 낮아져서 블라드 총재 얘기로는 고용 시장이 보이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 지표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부양책을 더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컵의 크기가 실질 성장률 이만큼은 성장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는 거였고 여기다가 실제 물의 높이가 실질 성장률 이만큼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부양을 더 해가지고 유동성을 붓자 해가지고 물을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컵이 넘치는 상황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라드나 아니면 브레이너드 같은 분조차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니까 조금 호기시작에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얼음이 빠져서 노이즈가 생겨서 물방울이 튀기고 있는 거지 실제로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왜 브레이너드든 아니면은 블라드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주말 동안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 가지 상품 가격 많이 올랐어요. 구리 가격이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품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작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을 분해를 해본 거예요. 진짜 실수요 때문에 올라간 거냐? 아니면 투기 세력 때문인 거냐? 이걸 분류해봤더니 이 검정색 부분이 뭐냐면 투기 수요 때문에 올라간 부분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분류한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빨간색 선에 있는 실수요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경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구리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나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아는데
저 굴이나 아니면은 커머더티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 투기 수요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커머더티 가격에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투기 수요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이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이거를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는 플러스 걷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거 물건이 안 나와가지고 물건을 못 만들겠는데 빨리 달라고는 하지 가격은 올라가지 지금 난리 이 난리를 제가 얼음이 빠져서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물이 막 튀기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한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심지어 블라이너드랑 그 블라드 총재까지도 나서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아니면 조금 그러면은 이해가 우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뽑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요. 옐런이 얘기했어요. 옐런이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좀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뭐 파월이 뭐 프로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이건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 가라앉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등등등등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기존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쿨다운 시키려고 하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커머더티 가격이 진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흥분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게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안 되니까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디까지 커질 거냐? 이게 좀 진정될 때까지 커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6월달 FOMC는 도비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월도 이제는 6월 FOMC 회의에서는 아니요. 우리가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도 논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6월 FOMC를 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저는 뭐 주가가 지금 이미 많이 좋은 상황이고 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와 지금 가자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하면 안 돼요. 지금 약간은 조금 한 단계 떨어져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금을 잘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건가요? 뭐 이제 뭐 일부 이제 현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사기 위해서지 그냥 아예 시장을 나가시는 건 아니다. 이 네. 시장을 아예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게 네네.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좀 웅크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좀 한번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하반기 전략, 하반기 전망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테이퍼링이 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은 안 좋은 테이퍼링, 두 번째 테이퍼링은 좋은 테이퍼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은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 7월 달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아마 말들을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할 거야. 야, 그만하라니까. 투기 그만하라니까. 니네 좀 나가. 실수요만 있어도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면 진정될 때까지 할 거다. 그래서 진정이 되고 나면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굿테이퍼링으로 8, 9월 달에 갈 때 이때 좀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뭐 저는 늘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6월, 7월 달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좀 한 발 멀찌감이 떨어져서 네.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